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꼭 준비해야 되는 게 있죠.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그런데 항목도 많고 매년마다 세법도 개정되기 때문에 복잡하다, 어렵다 느끼시는 분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쉽게 풀어보는 연말정산 재테크 팁.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돈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알면 알수록 부자가 되는 알부자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무의 키를 갖고 있는 재무해결사 최동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세테크 전문가 세무사 김수연입니다. 자, 오늘 알부자 연구소에 도착한 사연, 어떤 사연일지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봄에 결혼한 30대입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인데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연말에 월세집에서 전셋집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정신이 없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연말정산까지 챙기려고 하니까 머리가 복잡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장인어른께서 호서가 오셨어요? 내가 바쁜데 찾아온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기 앉으세요. 회사가 좋구만. 근데 말이야, 올해 내가 이직을 해서 회사 두 군데서 근로소득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글쎄요. 저도 연말정산을 잘 몰라서 헷갈리네요. 매년 하는 연말정산인데도 이게 참 어렵네. 장인어른과 저희 부부 연말정산을 잘하는 방법이 있을지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자, 벌써 올해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약속도 많아지고 우리가 바빠지는데요. 12월이 다가오기 전에 반드시 연말정산 우리는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정확하게 설명해봐 하면은 설명할 분들 많지 않아요. 정확히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까요? 연말정산의 개념. 맞습니다. 12월이 되면 한 해를 잘 보냈는지 뒤돌아보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네. 직장인 분들이라면 연말정산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일정하게 납부를 하고 네. 연말에 총 소득을 정산하여 냈던 세금과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더 낸 세금은 환급을 받고 모자란 세금은 추가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연말정산도 꼼꼼히 따져보고 잘 준비를 하셔야 환급세액이 늘어 14월에 월급이라는 보너스를 챙기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연말정산으로 세테크하는 꿀팁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연말정산은 본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전략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맞벌이 부부이신 경우에는 부부의 총 소득을 비교를 해서 소득이 높으신 분에게 소득공제 등 인적공제 항목을 몰아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로서 부양가족 대상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두 분의 소득 금액을 비교해서 소득이 큰 분의 소득공제로 적용을 받는 것이 가족의 총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유리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연말정산으로 세테크하는 꿀팁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연자분께서 연말에 이사를 앞두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아무래도 이사를 하게 되면은 가구를 구매하시는 등 큰 지출이 예상이 되실 텐데요. 그렇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초과가 예상되신다면은 12월에 예정된 지출은 과감히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갈 지출인데 굳이 내년으로 미룰 필요가 있을지 그 이유가 뭘까요? 소득공제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소득공제 한도 초과가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시점에서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초과가 되셨다면 내년에 고가의 지출을 적용받는 것이 장기적인 연말정산 계획에서 유리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는 공제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내년으로 미뤄서 이제 살짝 밀당을 하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득공제 한도를 넘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보면은 연말정산 미리보기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이걸 조회해 보시면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지출을 하셨는지 다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5% 네. 그리고 체크카드는 30%이기 때문에 이를 잘 적절히 배분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자분은 진짜 알부자 연구소에 문의를 잘하신 것 같아요. 사연자분 외에 많은 직장인들의 귀가 활짝 열리셨을 것 같은데 연말정산 꿀팁 등이 오늘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가 가득한 알부자 연구소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연말에 이사를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 사연자분. 이 부분에서 체크할 점 없을까요? 이사 관련해서. 월세에서 전셋집으로 이사를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그쵸. 전세 대출을 받으신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진짜 그렇습니까? 네, 그 신혼부부시기 때문에 만약에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최대 이제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좀 받으실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청약 통장을 가입을 하고 내가 얼마까지 이게 납부를 해야지 득을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연간 240만 원까지 납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저축 목적으로 가입을 하신 분들은 오히려 고금리 뭐 적금 통장을 활용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그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려면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무주택자여야지 가능하다라는 점도 꼭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외에 또 세액공제 항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 그리고 또 불가능한 항목 등을 우리가 구분을 해봐야 되겠죠?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 중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뭐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출산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산후조리원 영수증, 교육비 납입 영수증 등을 꼭 챙기셔서 세액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연말정산도 알면 알수록 챙기면 챙길수록 내가 낸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요,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연자분이 조금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인 어른께서 현재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올해 이직을 하신 거죠. 이전 직장, 현재 직장 두 군데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겁니다. 이럴 때 세금 문제, 진짜 헷갈리네요. 근데 근무하시던 직장을 퇴사를 하시고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하신 경우에는 최종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최종 근무지인 회사에서 뭐 이전의 소득과 최종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자분께서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연자분 또 연말정산으로 세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한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부모님을 모시지 않더라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 경우라도 소득이 없으시고 다른 부양가족이 공제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장인, 장모님,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다 해당이 되니 확인 네.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연자의 장인어른분은 직장을 다니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뭐 우리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도 또 사용하고 계세요. 그 사용액을 본인이 이제 근로자인 자녀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60세 미만에 해당하셔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사용하신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이 이제 신용카드를 쥐어주면 그게 이제 효도는 효도인데 목적이 있는 농담이고요.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체크해야 될 점이 있죠? 네, 뭐 그 사연자 장인어른이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연말정산에 이제 그 절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가장 많이 가입하는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연금저축이 일시적으로 이제 한도가 좀 상향이 됐기 때문에 네. 내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했을 때 나 왠지 올해는 세금을 더 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상향된 한도를 좀 활용하셔가지고요. 연금저축에 추가 납입을 해서 네, 그 절세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더 극대화시키는 게 하나의 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공제 한도가 올라갔어요, 연금저축? 네, 그 올해부터 이제 네. 3년간 그 연간 소득이 1억 2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네. 원래 연금저축 그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이제 200만 원 늘어나게 되고요. 개인 퇴직연금 통장 그 IRP 같은 네. 경우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200만 원 정도 상향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연금저축보험은 중간에 이제 해약을 하시더라도 이때까지 받았던 세제 혜택을 다시 토해내고 그냥 해약을 하시면 되는데 개인 퇴직연금 통장인 IRP 같은 경우는 정말
특정의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 해약이 좀 힘들기 때문에 유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50세 이하는 그러면 연금저축 활용해서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연금저축보험, 연금신탁, 연금저축펀드, IRP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50세 이하이시고 은퇴 시점이 좀 많이 남아 있으신 분들은 네. 연금 펀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 퇴직연금 통장인 IRP 같은 경우는 30%를 의무적으로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돼요.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이런 퍼센테이지 없이 100%를 좀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 시점이 좀 많이 남아있고 나는 노후 준비를 하면서 절세 효과까지 좀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좀 젊은 분들은 연금 펀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연금저축은 이제 추가 납입하면 좀 유리한 건데 네. 이 연금저축을 펀드로 하고 있어도 추가 납입도 되나요? 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제 조회하셔가지고 올해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연금 펀드를 가입해놓고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연말에 400만 원이든 600만 원이든 한 번에 납부해서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은 잘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연금저축 관련해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점,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본인들의 상황에 맞게 나는 지금 세금 공제 받지 않고 나중에 비과세 혜택을 크게 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 연금보험이 유리하실 거고요. 지금 당장 절세 효과를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이나 연금펀드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인의 상황을 잘 비추어 보고 그에 맞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시겠죠. 혹시 또 다른 금융상품을 이용한 공제 방법 없을까요? 왜냐면 아낄수록 좋으니까. 보장성 보험은 연간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계약자를 반드시 자녀로 변경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사랑을 보험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맞아요. 그래서 많은 보험료를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면 네. 이게 소득공제보다는 그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자녀들이 중도에 해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연간 100만 원 정도, 그럼 한 달에 한 7, 8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정도의 보험료를 물려주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자녀가 나중에 물려받더라도 소득공제도 잘 보고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알부자 연구소와 함께 하신 분들 올해 연말정산 잘 준비하셔서 환급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끝으로 우리 세무사님, 연말정산 시에 소득이나 세액공제 누락했거나 또 연도 중간에 퇴사해서 소득, 세액공제 못 받으신 분들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소득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전자신고를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시 주의할 점, 강조하실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연말정산 세금 신고만 제대로 하시더라도요 연간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적금 이자보다 훨씬 큰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조금 번거롭고 귀찮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꼼꼼히 잘 챙겨 보시면 13월에 월급 얼마든지 든든하게 챙겨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미리미리 좀 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사연자분의 고민 저희가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알부자 연구소를 통해서 돈 걱정 없는 행복한 삶, Don't worry, be happy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가의 솔루션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부자 연구소 언제나 여러분들의 사연, 상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알면 알수록 부자가 되는 알부자 연구소.